음해와 악플 문화 속에서 황영웅을 지켜야 하는 이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음해의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기준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요즘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단정하고 너무 빠르게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 한 줄, 의도를 가진 왜곡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규정하고 되돌릴 수 없는 낙인을 남깁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논란 역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명분으로, 그러나 실상은 음해와 악플이 구조화된 폭력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가수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회복과 반성의 가능성을 사회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를 무조건 두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과 원칙,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라는 마지막 기준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음해가 비판을 가장하고 악플이 정의를 흉내내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 선이 무너질 때 다음은 누구든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비판과 음해를 구분하지 못하는 순간 폭력은 시작됩니다. 비판은 필요합니다. 사회가 건강하려면 권력도 유명인도 공적인물도 검증과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비례를 지켜야 하며 상대가 인간이라는 전제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황영웅을 향한 공격은 이 기준을 오래전에 벗어났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제시되지 않아도 같은 의혹은 반복되었고 이미 해명된 사안조차 의도적으로 무시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비판은 검증이 아닌 고정된 결론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됩니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전제가 먼저 놓이고 그 전제를 강화하는 말만 선택적으로 소비됩니다. 반대되는 정보는 보지 않거나 믿지 않거나 왜곡됩니다. 이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음해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 음해가 개인의 행동을 넘어서 집단적 놀이처럼 소비된다는 사실입니다. 댓글, 공유, 조롱, 반복. 누군가의 삶이 하나의 소재로 전락하는 순간 사람은 사라지고 이미지만 남습니다. 비판은 멈출 수 있지만 음해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는 순간 그동안의 공격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해는 더 거칠어지고 더 집요해집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상황은 우리가 지금 비판의 사회에 있는지 아니면 단죄의 사회로 넘어왔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면 다음 대상은 언제든 또 생길 수 있습니다. 2부. 악플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구조화된 공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댓글 하나쯤이야 표현의 자유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악플은 단발적인 감정 표출이 아닙니다. 반복되고 집요하며 의도를 갖고 방향성을 띱니다. 황영웅을 향한 악플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비판의 대상이 노래나 활동이 아니라 존재 자체라는 점입니다. 왜 아직 나오느냐, 볼 때마다 불쾌하다,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는 말은 의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에서 숨쉬지 말라는 메시지이며 직업을 포기하라는 강요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부정하는 언어 폭력입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 폭력이 더 쉽게 확산됩니다. 책임은 분산되고 가해자는 보이지 않으며 공격은 집단화됩니다. 이때 개인은 수백, 수천의 적을 동시에 상대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심리적 붕괴, 사회적 고립, 그리고 삶의 의지 상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행위는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그러나 여론은 사람을 파괴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일 때 이미 공공성을 잃습니다. 자유로운 의견 표현과 조직적인 공격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악플은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폭력이 됩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악플 문화는 우리 사회가 이 선을 얼마나 쉽게 넘는지 그리고 그 위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 악플과 음해가 왜 사실과 기록을 밀어내고 프레임만 남기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3부. 사실은 지워지고 프레임만 살아남았습니다. 악플과 음해가 오래 지속될수록 사람들은 더 이상 사실을 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복잡하고 프레임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이 현상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공식 기록, 해명, 시간의 흐름, 그리고 변화의 과정은 점점 언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남은 것은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다. 이 문장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반복될수록 사실처럼 굳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의 힘입니다. 프레임이 작동하는 순간 새로운 정보는 판단을 바꾸는 자료가 아니라 불편한 예외로 취급됩니다. 기록은 조작일 수 있다고 의심되고 해명은 변명으로 치환되며 침묵은 인정으로 왜곡됩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진실을 말할수록 공격받기 쉬워지고 말을 아낄수록 더 큰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설명할 의지를 꺾고 존재 자체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사회적 합의처럼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프레임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을 가리는 편리한 틀일 뿐입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상황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프레임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 프레임이 왜 회복과 반성의 가능성까지 차단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어떤 위험을 남기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4부. 회복을 허락하지 않는 사회는 더 위험해집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는 전제는 문명 사회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책임, 반성, 시간, 회복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황영웅을 둘러싼 구조에서는 이 순서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의혹이 제기되는 순간 결론은 이미 내려졌고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은 무의미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반성은 쇼로 폄하되었고 자숙은 이미지 관리로 해석되었으며 다시 노래하려는 시도는 뻔뻔함이라는 말로 덧칠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태도가 아니라 영원히 과거에 묶어두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회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회복의 길이 막힌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더 숨게 되고 더 거짓말하게 되며 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립니다. 반성과 변화가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한다면 누가 책임을 지려 하겠습니까? 특히 공적 영역에 선 사람일수록 이 구조는 더 잔인하게 작동합니다. 실수의 크기와 무관하게 처벌은 항상 최대치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정의는 가장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공정한 균형을 찾는 일입니다. 회복을 허락하지 않는 사회는 스스로를 정의롭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두 번째 기회를 전면 부정하는 차가운 사회일 뿐입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믿는 사회입니까? 아니면 한 번 찍히면 끝인 사회입니까?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배제 구조가 왜 예술과 문화 영역에서 더 치명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 전체에 어떤 손실을 남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부. 예술을 처벌의 도구로 삼는 순간 사회는 가난해집니다. 예술은 완벽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결핍과 상처, 후회와 회복의 과정을 가장 솔직하게 담아내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영웅을 향한 공격은 그의 노래와 무대를 도덕적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노래는 검열의 대상이 되었고 무대는 자격심사의 장이 되었으며 예술가는 끊임없이 나설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비판이 아닙니다. 예술을 응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예술가에게 무대는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시간을 증명하고 삶을 책임지며 대중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무대를 여론의 압력으로 봉쇄하는 것은 한 개인의 직업을 끊는 일이자 사회가 스스로 표현의 영역을 축소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이 방식은 다른 예술가들에게도 침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과거가 완벽하지 않다면 언제든 무대에서 내려올 준비를 하라. 이 경고는 창작을 위축시키고 개성을 억누르며 문화 전체를 안전하고 무난한 방향으로만 몰아갑니다. 결국 남는 것은 갈등 없는 이야기, 날 것 없는 감정,
그리고 아무도 불편하지 않은 빈 껍데기 문화입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논란은 한 가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술을 어떤 위치에 두고 있는지에 대한 자화상입니다. 예술을 도덕적 재판의 피고석에 앉히는 사회는 정의로워 보일 수는 있어도 결코 풍요로울 수는 없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배제와 침묵의 구조가 왜 결국 사회 전체의 자유를 위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6부.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조입니다. 황영웅을 향한 음해와 악플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지 공격자들의 집요함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침묵함으로써 이를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조입니다. 폭력과 낙인이 계속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악플과 음해는 온라인과 현실을 넘나들며 사회적 압력으로 확산됩니다. 침묵이 늘어날수록 개인의 목소리는 묻히고 불균형은 강화됩니다. 우리가 무시할수록 가해자는 자신이 옳다고 믿고 피해자는 점점 고립됩니다. 그 피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도덕적 허점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황영웅을 지키는 문제는 한 가수를 보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회가 어디까지 폭력과 선동을 방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세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침묵하지 않고 사실과 원칙을 지지하며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악플과 음해의 악순환을 끊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부에서는 왜 황영웅을 지키는 것이 단순한 팬심을 넘어 사회 전체의 정의와 자유를 지키는 일인지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7부. 황영웅을 지키는 것은 사람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결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황영웅을 지키자는 주장은 단순히 한 가수를 두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기준과 인간 존엄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음해와 악플이 사람의 삶을 위협하는 시대,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보호하는가는 사회 전체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황영웅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낙인은 사람을 파괴한다. 프레임과 선동이 사실을 덮을 때 사회 정의는 무력화된다. 방어권과 소명권이 보장될 때만 정의가 실현된다. 회복과 개선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회적 살인이다. 그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특정 가수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프레임과 선동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사실과 원칙, 인간의 존엄을 기반으로 판단할 것인가. 황영웅을 지키는 순간 우리는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 정의와 자유의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음해와 악플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한 가수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최소한의 원칙이며 그 원칙이 바로 우리 사회가 살아남는 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